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의 55%는 몸짓 언어에서 38%는 말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것 중 목소리는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암시하는 것 외에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다음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 아이 컨택.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눈맞춤을 하는지 아는 열쇠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눈을 쳐다볼 수 없다면 그들이 긴장하거나 숨길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시선이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특히 그들이 가만히 있고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썹. 그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알고 싶다면 눈썹을 보세요. 눈썹을 치켜올리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놀라움, 걱정, 두려움이다. 친구와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 눈썹을 치켜 올려보세요. 하기 어렵죠?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그 주제가 논리적으로 놀라움, 걱정 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스마일. 웃을 때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눈가에 닿아 눈 주위에 눈가 주름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미소를 짓습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눈가의 주름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눈가에 주름이 없다면 그 미소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단지 그들의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멋진 남편 또는 직장 동료를 칭찬하는 경우 그들은 그 자체로 꽤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고 평가할수록 그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교활하고 추악하다고 묘사하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울증이나 성격 장애의 병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준언어. 준언어는 어조, 높이 또는 말하는 방식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단조롭게 대답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빈정거림의 사용은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 빈정거림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의미하는 실제로 단어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강조하는 단어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단서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옆모습. 따뜻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몸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할 것입니다. 반대로 방금 누군가를 만났고 그들이 즉시 옆으로 시선을 계속 돌린다면 이것은 그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잠재의식적인 신체 언어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잦은 끄덕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동의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과장된 끄덕임은 승인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이 지나치게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거나 당신의 지시를 따르는 그들의 능력을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주 끄덕이는 것은 시계를 계속 보거나 자동차 키를 만지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는 신호가 되는 무의식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턱과 턱.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턱을 문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 아래 또는 옆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꽉 진 턱은 스트레스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대화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 그들은 그들의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자세.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자신감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깨를 뒤로 젖힌 채 앞을 똑바로 보며 똑바로 걷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있다는 표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부정한 자세로 땅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훨씬 다른 인상을 줍니다. 반드시 자존감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1번째, 손 비비기.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손이 전달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손을 비비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흥분할 때 이렇게 합니다. 12번째, 악수. 사람의 악수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연약하며 순종적이거나 완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단단하고 압도적이며 지배적인 유형일 수 있습니다. 행동도 중요합니다. 너무 길면 이상하지만 너무 짧으면 일종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3번째, 기대거나 멀리. 상대방이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이 또한 존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에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몸을 기울이면 당신에게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뒤로 기대면 대화가 지겹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어떤 이유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번째, 아기 안아주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우연히 그들이 갓 엄마가 된 경우 그들이 아기를 안기 위해 어떤 팔을 사용하는지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엄마는 아기를 왼팔에 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할 때 어머니는 보통 아기를 오른팔에 안고 있습니다. 15번째, 팔다리 꼬기. 상대방과 대화하는 동안 팔이나 다리를 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첫 데이트 중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려는 경우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팔다리를 꼬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그들의 몸짓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다리나 팔을 꼬는 것은 사람이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그들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의 발의 방향도 상당히 드러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두 발이 당신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이 문 쪽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먹었고 떠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16번째, 신발. 사람의 신발은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신발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것들은 꽤 정확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새 신발이나 아주 깨끗한 신발을 신습니다. 상냥한 사람은 실용적인 신발을 신는다. 차분한 사람은 불편한 신발을 선호합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발목 부츠를 신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성격 유형이 그들에게 적합합니까? 17번째, 전체적인 외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는지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고정하고 옷을 수선하고 스타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매우 세부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캐주얼한 옷이나 엉망인 헤어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이거나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정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18번째, 신체 언어 흉내.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을 흉내낸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너무 좋게 느끼고 당신과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상대방이 당신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흉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읽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은 환상적인 기술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팁을 통해 사람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당신은 보통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래의 의견에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비디오도 확인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